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조건을 두고 만나시나요? 저는 그 사람의 배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기준이 같은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의 배경을 따지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예비시모는 저를 못마땅해 하며 파혼을 요구했죠. 거기다 나중에 저의 진짜 모습을 알고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제 배경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남자친구는 물론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서 재무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회사였고 회계 전공이라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다 보니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엄마, 회사 관두고 공부 좀 더 할까? 갑자기 왜? 공부 지겹지도 않아? 지금 직장도 좋은데 그냥 다녀. 그렇긴 한데 대학원 가서 공부 더 하고 싶어. 나이 들면 더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만둬야 하잖아. 대학원까지 가면 나이도 무시 못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취업하기 어렵지 않겠어? 엄마 말도 틀린 건 없었어요. 제가 알아본 건 석사 과정이 2년이었고 박사는 3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대학원은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하니 원하는 대학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내내 공부에 대한 미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사 근처에서 대학 동기였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안재우였고 이 친구가 바로 결혼까지 할 뻔했던 그 전 남친입니다. 너 지혜 아니야? 어, 누구? 어머, 재우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어, 너 여기 다니는구나? 맞아, 지금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넌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 나 이 근처로 외근 나왔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길이야. 영업일 하고 있거든. 이렇게 만나니까 신기하네. 그러게. 너 번호는 그대로야? 아니야, 나 바꿨어. 핸드폰 줘봐. 내가 번호 찍어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다시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날 서로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파혼을 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대학교 시절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터라 그냥 친구가 아닌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세월도 있어서 저희는 금방 사귀게 되었죠. 제가 대학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선택을 믿어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직 20대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대학원 나오면 거의 30이잖아. 그래서 집에서도 다시 취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고 나도 그게 좀 걸리고. 요즘 30대에 취업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거기다 너는 다니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나중에 경력으로도 인정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럴까?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 그래, 잘 생각했어. 그냥 포기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수많은 고민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입학이 되는 건 아니라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준비까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했네요. 그래도 제가 원하던 공부라서 그런지 힘들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친은 영업일을 하고 있어서 외근이 정말 많았는데요. 외부의 볼일을 보고 들어가기 전 저를 보러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몇 군데 면접을 보고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총 3곳 중 2곳이 붙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원하던 학교가 있어서 그 대학원 회계학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학생이 되니 기분이 묘했는데 그래도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미련이 남지 않도록 원 없이 공부해보자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야, 무슨 결혼이야. 나 아직 공부 중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일하고 있는데. 결혼해서도 너 공부 계속해.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하지만 졸업하면 취업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 난 너랑 만났다가 매일 헤어져야 하는 게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 거의 매일 만나잖아. 하루에 전화통화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데이트했다가 각자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같이 사니까 전화통화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냐? 그래, 나도 네 마음 알겠는데 학업은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응?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의 결혼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회사라도 다니면 모를까 지금 학생 신분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네요. 집에서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것도 아셨죠. 인사를 온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떤 성격인지 대충 말씀을 드려서 언제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원을 잘 마쳤고 졸업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보니 나이가 벌써 30이 꽉 찼네요. 그동안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와 결혼하기를 너무 바라고 있었는데 졸업과 동시에 또 한 번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도 다니고 안정적일 때 식을 올리고 싶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제 의견을 존중해 주더군요. 그렇게 한참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지냈는데 이전에 다니던 회사 경력도 있고 대학원 과정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몇 군데 면접을 본 회사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좋아하셨지만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혜야, 축하한다 진짜. 너 내 친구들 중에서 진짜 최고야.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회사도 척척 잘 들어가냐? 대단하다. 고마워 재우야. 네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서 그래. 그래? 내 덕도 있다 이거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제 결혼하자. 어? 너 회사도 들어갈 건데 이제 뭐가 문제야? 나 아직 입사도 안 했어. 뭐가 그렇게 급해? 그러면 양가에 인사라도 드리자. 어차피 우리 결혼해도 내년이나 되어야 해. 누나가 곧 시집 가거든. 우리 집에서도 올해 우리 둘 다 결혼시키는 건 부담일 거고. 정희 언니 결혼하는 거야? 어머. 누나한테 너 얘기했더니 그래도 기억은 하더라. 한두 번 봤었나? 맞아. 너네 집 앞에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만났었지. 그런데 나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더라. 암튼 누나한테 엄마가 결혼 안 하냐고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드디어 간다. 저는 학업을 마치고 회사를 알아보다가 운이 좋게도 2곳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로부터 또다시 결혼하자는 말도 들었네요. 남친의 누나는 대학교 시절 한두 번 정도 봐서 인사는 하고 지냈었는데
결혼 소식을 들으니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얼마 뒤 저는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은 모두 계셨고 누나도 집에 있어서 다 같이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지혜야, 오랜만이야. 언니, 너무 이뻐지셨어요. 결혼 소식 들었는데 축하해요.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재우랑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재우가 잘해줘? 네, 잘해줘요.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너희 호칭에 신경 좀 써야겠다. 언니가 뭐야? 결혼하면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엄마, 우리가 그거 모를까 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런 걸 가지고. 지혜야, 우리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 얘 좀 봐.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그게 무슨...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호칭 쓸 때 어렵지 않은 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혜 너는 어느 회사 다녀? 저 그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뭐? 나이가 30이 다 되는데 왜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 엄마, 그게 넌 가만히 있어. 나 지혜한테 물어본 거야. 공부하느라 취업이 좀 늦어졌어요. 공부? 우리 최우랑 같은 대학 나왔다면서 무슨 공부? 대학 졸업하고 저도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 가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원도 졸업했고요. 아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나 많이 해? 대학만 나오면 됐지. 그럼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겠네? 아니, 이 사람도 참. 이제 취업해서 돈 벌면 되지 뭘 자꾸 개묻나? 처음 인사 왔는데. 알 건 알아야죠. 결혼할 사이인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저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30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잘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알겠지만 우리 청이가 곧 결혼을 해.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상견례를 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도 저희 집에도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하셨네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아직 시간이 좀 있겠구나. 그런데 지혜 너 회사는 어떻게 됐어? 면접 붙었다며. 엄마, 그냥 둘 다 안 가기로 했어. 뭐라고? 아니 왜? 둘 다 괜찮은 회사 아니야? 너 혹시 이번엔 박사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아니야. 여보, 내가 그러라고 했어. 당신이? 왜요? 우리 회사 나오라고 했지. 지혜야, 너도 원해서 그렇게 한 거야? 아니면 아빠가 그러라고 해서 결정한 거야? 당연히 내 선택이지, 엄마. 저는 고민 끝에 합격한 회사 말고 아빠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곧 채용 일정도 잡혀서 지원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회사 다니면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긴. 아빠랑 일반 사원하고 마주칠 일이 얼마나 된다고. 아빠가 회사 대표라고 해서 낙하산으로 들어갈 생각 전혀 없던 저는 채용 일정에 맞게 준비해서 면접 보고 입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나야. 지금 바쁠 시간 아니야? 외근 나갔다가 이제 들어가는 중이야. 그런데 너 언제 첫 출근이야? 엄마가 물어보시네? 재우야, 나 그 회사 안 가기로 했어. 아니 왜? 합격한 거 아니었어? 그건 맞는데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거든. 그래서 요즘 면접 준비하고 있어. 그랬어?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시겠네. 어? 네가 이제서야 취업할 거라고 해서 엄마가 좀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다시 면접 준비한다고 하면 엄마가 잔소리 하실 것 같아. 걱정하시겠네. 그런데 넌 그걸 알면서도 내가 공부 중일 때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 난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좋다고 하셔서 정말 그런 줄 알았지.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실 줄은 몰랐어.
암튼 준비 잘해서 이번에도 꼭 붙었으면 좋겠다. 나 이제 회사 다 왔거든? 이따 퇴근하고 또 통화하자.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반대를 한다거나 저를 무시한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빠 회사 면접 준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합격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린 이후로 부모님도 빨리 남자친구를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지혜가 어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궁금하네요. 뭘 궁금해. 우리 저번에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 있잖아. 그거 보여드렸어. 아, 그건 지혜 너만 잘 나온 사진 있잖아. 뭐 어떤가. 이렇게 직접 만났으니 됐지.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우리 지혜 마음에 들어 하셨나? 네. 아버지는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잘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상견례는 그 얘기는 지혜 통해서 들었네. 사돈 아가씨 결혼하면 만나자고 하셨다고? 네.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급할 거 있나? 우리 지혜가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난 사실 천천히 결혼 준비했으면 싶거든.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유쾌하고 또 성실해 보이는 모습을 좋게 보셨습니다. 저한테도 잘하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신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전부터 축의금이 너무 고민되었는데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결혼 전이고 상견례도 안 했으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아예 하지 말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지혜야, 여기! 차 안 막혔어? 주말이라 차 막힐까봐 지하철 타고 왔어. 그런데 정말 나 축의금 안 해도 돼? 그렇다니까 내가 누나한테 결혼 선물도 했고 신혼여행비에 보태라고 200만 원 줬어.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가 축의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3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예비 신우와 또 예비 시매부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함께 사진도 찍었죠. 그런데 예비 시매부가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길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낯이 익는다고 해서 혹시 알던 사람인가 싶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식이 끝날 무렵 남자친구는 정말 바빴습니다. 친지분들과 또 지인들한테 인사하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누나가 결혼을 했으니 오랜만에 먼 친척분들까지 다 모여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를 했네요. 예비 신우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난 뒤 남자친구는 자기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데이트할 때면 백화점에 가서 가구를 보자고 하거나 웨딩홀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경을 하러 가면 결혼식 날짜가 언제냐고 다들 묻더라고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는 언제예요? 그게 아직 날짜는 안 잡았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식장 이용 가능한 날짜에 맞춰서 하셔도 좋아요. 요즘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견례를 빨리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야 결혼 날짜도 잡을 거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를 언제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지혜야, 사돈촌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벌써 상견례를 하자고? 그럼 좀 사돈이 부담되실 것 같은데? 엄마는 천천히 만나도 상관없어. 그리고 요즘 보니까 결혼 준비해놓고 상견례 하기도 한다더라. 그럼 결혼 날짜는? 그거는 의논을 해봐야지. 보통 시댁 쪽에서 날짜를 알아봐 주기도 한다는데 우리 가정에도 상관없고.
엄마 친구 딸 유미 알지? 걔는 예식장 알아보고 가능한 날짜에 맞춰서 결혼 날짜 정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결혼했어도 잘만 살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안 그래도 아까 구경 갔던 식장에서 그 얘기 하더라. 요즘은 식장 날짜 잡기가 어려워서 아예 결혼식을 그 날짜에 맞춘다고. 거봐, 일단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저는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지혜야. 나도 물어봤는데 엄마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는 게 맞다고 하시네. 그게 순서라고. 누나도 그렇게 했고. 그래? 알았어, 그럼. 그런데 지혜야, 우리 엄마가 너랑 둘이서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돼? 나랑 둘이서? 어,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 넌 안 나오고? 나는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 암튼 되는 날짜 알려줘봐. 엄마한테 말할게. 둘이 보자는 말에 좀 긴장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싶었죠. 저는 현재 회사 면접 준비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보니 어머님의 시간에 맞춰 며칠 뒤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많이 기다렸니? 내가 오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느라. 괜찮아요. 저도 금방 왔습니다. 내가 너 보자고 한 거는 결혼 준비 때문이다. 우리 아들 일하는데 내가 자꾸 전화해서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너하고 바로 얘기 좀 해야겠다. 내가 요즘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너 회사 말이다. 회사는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취업 못했다며? 네, 다시 면접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저번에 합격했다던 회사는 뭐야? 혹시 거짓말이었니? 아니에요. 그 회사는 제가 안 간다고 했고 이번에 준비하는 회사가 좀 더 조건이 나아서 결정한 거예요. 솔직히 네 나이 또래 아직도 취업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 아들 딸만 봐도 다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있거든. 그러니 내가 널 보면 좀 답답하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건 저도 잘 알죠. 곧 취업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 혹시라도 취업 못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그럼 외벌이로 살겠다는 건데 난 그건 반대야. 요즘은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네, 저도 결혼해서도 계속 일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내 말을 잘 알아듣네. 그럼 회사 합격 소식 알려주면은 그때 상견례 하는 걸로 하자. 괜찮지? 이날 저는 어머님과의 대화에서 기분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 충분히 걱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취업 준비 중이라고만 하니 답답하신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지혜야, 어딜 나갔다 오는 거야? 아, 오늘 재우 씨 어머님 만나고 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결혼 얘기도 하고 취업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셨나 봐. 그랬구나. 그런데 너 회사 홈페이지 봤지? 응, 오늘 채용 공고 떴더라. 이력서는 다 썼어? 진작에 써놨지. 오늘 제출하면 돼. 잘했다.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나고 들어와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아빠 회사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면접 예상 문제를 뽑아보고 답변 연습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력서가 통과되어 면접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해야지 하던 그때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기 말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우리 재우랑 결혼하는 거 말이다. 없던 일로 해야겠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된 거 뭐 좋게 포장해서 말할 거 있어? 그냥 말아마. 난 처음에 너 봤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재호가 너 좋다고 하니까 좋게 보려고 한 거지. 거기다 아직 직장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 회사는 제가 그래, 언젠가 취업은 하겠지. 그런데 그게 언젠데? 그리고 너 축의금 말이다. 30만 원 한 것도 내가 어이없었지만 재호 봐서 참은 거야. 그런데 우리 재호가 저번에 너네 집 다녀와서는 집이 아주 크고 좋다고 하더구나. 집은 좀 사는 모양인데 축의금을 고작 30만 원 냈다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머님, 축의금은 재호 씨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럴 리가 있어. 자기 누나 결혼식인데. 재우 씨가 따로 돈도 줬고 선물도 했다고 하면서 저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도 하고 싶어서 낸 거라고요. 아직 저희가 결혼도 안 했고 거기다 상견례도 안 한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이 축의금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만 따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 내가 짐작은 했다만 축의금 꼬라지 보니 니네 집안은 알겠다. 자식 교육은 엉망으로 시켰구만. 한 가족이 될 건데 꼴랑 30이 뭐야. 적어도 100만 원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주변에 보니 신우 결혼하면 가전 선물도 한다던데 너희 집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다 이거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부모님 욕을 하시니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축의금 가지고 파혼 얘기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회사 취업 문제도 있었지만 전혀 생각도 못한 말이라 기가 막힐 뿐이었네요. 어머님, 아직 양가 서로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닌데 대체 뭘 바라셨던 거예요? 뭐야? 얘 싸가지 없는 것 좀 봐라. 어머니 입장에서 축의금 액수가 적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정연이 남편 될 분과 결혼식 날 처음 보고 인사한 게 전부였어요. 그전에 서로 만난 적도 없다고요. 선물이라면 제가 재호 씨랑 결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혼 얘기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너네 집안에서도 사돈처녀가 결혼하는 거니 뭐라도 두둑히 보내줘야지. 어쩜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니? 암튼 그런 집안하고 내 아들 결혼시킬 수 없다. 그만 헤어져라. 더 정들기 전에 끝내. 저는 이제 면접 잘 봐서 합격만 하면은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는 전화를 받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남자친구의 행동이었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매일 보고 싶으니 결혼하자고 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전화를 끊고 한참 뒤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한 상태여서 그런 기분으로 통화했다가는 싸울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내일 통화하자고 보내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침 주말이라 아침 일찍부터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혜야,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파혼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대충 들었어. 축의금이랑 너 회사 문제. 맞아? 맞아. 그러길래 그냥 전에 합격했다던 그 회사 다니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재호야,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겠지만 그때 붙은 회사 다녔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냐고. 우리 결혼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을 거고. 그래, 이 나이까지 취업 못하고 있는 내 잘못이다. 그런데 축의금은 어머님이 선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선을 넘다니? 내가 축의금 30만 원 했다고 하니까 어머님의 액수가 적다고 하셨고 우리 집에서는 아예 축의금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자식 교육이 엉망이니 그러셨다고. 그게 맞아? 그게 우리 부모님까지 욕할 만한 일이냐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했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럼 어머니한테 직접 들어. 그럼 될 거 아니야. 난 뭐 귀 없냐? 나도 다 듣고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너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좀 참지. 계속 말대꾸했다며? 엄마가 너 싸가지도 없다고 난리야. 암튼 내가 어떻게든 엄마 마음 돌려놓을 테니까 됐고! 어머님 말씀대로 파혼하자. 이 결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뭐? 야, 너까지 왜 그래? 엄마가 화나서 한 말 좀 가지고. 화나면 그렇게 말해도 돼? 그럼 우리 결혼해서 어머님 화나실 때마다 나는 그런 막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네?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결혼해서는 엄마 화나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 상황에 남자친구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지 제 탓만 하며 저만 아니었으면 벌써 상견례도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올해는 못 주니 금방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끝났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당연히 황당해 하셨어요. 부모님이 남자친구는 정말 좋게 보셨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을 들으시고는 정말이냐고 여러 번이나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됐어, 엄마. 재우랑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저는 며칠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곧 있을 회사 면접 때문에 빨리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면접을 하루 앞두고 저는 이력서를 여러 번 들여다보고 회사 비전이나 최근 동향 그리고 면접 볼 때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자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지혜야, 이번에는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너 저번에 1차 면접 보고 와서는 예감 좋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바로 합격하고. 이번에는 무슨 느낌 없어? 이번에는 모르겠어. 저는 1차 합격 후 2차 면접을 보고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는 2차까지 합격해서 드디어 아빠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와 그렇게 끝나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저는 너무 어이없게 파혼 통보를 당해 정신을 못 차린 건 사실이었으나 회사 합격의 기쁨이 너무 커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파혼 이후 전 남친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상견례 날짜를 잡았으니 괜찮은지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고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전 남친 때문에 힘들어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받고 보니 전 남친의 누나였어요. 여보세요? 지혜니? 누구세요? 나야, 재우 누나. 어머, 정희 언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 번호는 재우한테 물어봤어. 전화를 하도 안 받는다고 하길래. 너네 파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한테 아무 말씀 못 들으셨어요? 물어보면 짜증만 내셔. 재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파혼도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정말? 전혀 몰랐어.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재우 이 녀석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아주 그냥 혼내줄게. 언니, 뭐 혼내고 말고는 언니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재우랑 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전화도 좀 부담스럽네요. 언니한테는 아무 감정 없어요. 어,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 그럼 너네 이대로 정말 끝인 거야? 네. 다시 만난다고 해도 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어머님 다시 볼 자신도 없어요. 그래, 알았어.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혹시 지혜 너네 아빠가 지성회사 대표셔? 우리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몇 번 일하러 갔다가 너를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임원실 인테리어 하던 중이었는데 네가 회사 대표랑 얘기하는 거 봤었다고. 네, 맞아요. 어머, 맞구나. 남편이 계속 얼굴이 닮은 것 같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암튼 알았어. 그럼 잘 지내고 언제 기회 되면 보자. 네, 그럼 끊을게요. 그날 이후 저는 전남친 누나 연락처도 따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좋게 끝난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교육받고 회계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일했던 경험도 있었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많이 도움이 되었죠. 전 남친은 이제 거의 다 잊었을 만큼 잘 생각도 안 나고 있었는데 정말 구질구질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좀 나와봐. 재호가 왔다. 뭐? 엄마, 문 열어줬어? 아니, 누가 벨 눌렀길래 보니까 재우잖아. 문은 안 열어줬어. 인터폰을 보니 화면에 전 남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벨을 눌렀더라고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서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전 남친이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 싶었죠. 엄마는 전 남친이 바로 현관 밖에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고 돌려보내라고 했고 저는 얼굴을 보기 싫었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지혜야, 잘 지냈어? 집에 있었으면서 왜 아까는 안 열어준 거야?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어? 어머님도 오셨어요? 그래, 나 왔다. 온 김에 사돈도 만나고 가야겠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엄마를 만나면 분명히 좋은 말씀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두 사람을 끌고 나와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왜 찾아오셨냐고요? 지혜야, 너 왜 말 안 했어? 무슨 말? 그래, 너 입 뒀다 뭐 하는 거야? 사돈 어른이 회사 사장이라며 다 들었다. 전 남친 누나가 다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온 거죠. 매형이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사진까지 보여주길래 보니까 딱 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누나하고도 통화했다며? 어떻게 그런 걸 감쪽까지 속일 수 있냐? 적어도 나한테는 말해줬어야지.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오해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축의금이 정리 이런 얘기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둘이 예정대로 결혼 준비 다시 하자. 들었지? 오해 풀렸으니까 우리 결혼 다시 하는 거다? 왜? 내가 회사 사장 딸이라니까 다시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 그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네가 회사 사장 딸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 난 전혀 모르고 너 만났었잖아. 그럼 하나만 묻자. 내가 사장 딸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가 회사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다시 와서 결혼하자고 했을 거야? 아니잖아. 네 눈에 나는 여전히 취업 준비생일 뿐인데 사장 딸이라고 하니 혹해서 찾아온 거잖아. 지혜야,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니? 나도 이렇게 와서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있는데 그만 화 풀 수는 없는 거야? 설마 저희 아직도 파혼 안 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파혼이라니! 그냥 잠시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연애를 하다 보면 헤어졌다 또 만나고 그러는 거잖아. 참,
전 이미 어머님 인성을 다 알아버려서요. 결혼 절대 못해요. 파혼이라고요, 파혼! 이제 알아들으셨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이런 헛소리 하면서 저 찾아오시면 그땐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 네가 사장 딸이면 딸이지 뭐 그렇게 잘났니? 우리 아들 정도면 과분하지.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주변에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성격 좋은 남자들도 훨씬 많아요. 우리 아들 회사가 어때서? 그러는 너는 취업이나 했어? 아직도 백수 같은데 네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어디 두고 보자.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유치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본인 입으로 파혼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결혼을 하라는 게 말입니까? 거기다 저보다 한참 어른이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절 찾아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차라리 파혼을 당한 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 남친과 그 엄마는 제 앞에서 큰 소리치다 돌아갔고 제발 이번이 그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적응도 했고 동기들은 물론 회사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항상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보기 싫은 모자를 회사에서 다시 한번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근 중이었는데 로비 데스크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길래 가봤더니 글쎄 전 남친과 그 엄마였습니다. 특히 전 남친 엄마는 삿대질을 하면서 회사 대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났어요. 대체 여긴 왜 온 건지. 설마 절 보려고 찾아온 거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 두 사람이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 무슨 일인지 모여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과장님, 저 사람들 뭐예요? 모르겠다. 하도 시끄러워서 내려와 봤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고. 경찰 불러야 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럼 한참 전부터 저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잖아. 저는 모른 척하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를 본 전 남친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강지! 야! 안 들려? 여긴 또 무슨 일이야?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이 회사 다니고 있었어? 저번에 면접 준비하던 회사가 여기구나. 그래, 아빠가 회사 사장인데 여기 다니는 게 맞지? 왜 온 거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잘 만났다. 내가 아무리 감정이 있기로써니 우리 아들 면접에서 떨어지게 해? 네 아빠 어딨어? 당장 불러!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에게 와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얼마 전 회사에서 경력직 채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시모가 하는 말이 인사과에서 일부러 탈락시킨 거라고 하면서 담당자 나오라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는 난동을 피웠답니다. 저는 전 남친이 회사에 지원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더 당황스러웠고요. 네가 회장 딸이면 이래도 돼? 너 일부러 그랬지? 우리 아들 일부러 탈락시킨 거 아니냐? 왜 이러세요? 이걸 오세요. 제가 뭐라고 탈락을 시켜요? 전 재호가 지원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있어? 네 아빠 회사인데 네가 모를 리가 있냐고. 억지 좀 그만 피우세요. 주변에서는 전 남친 엄마가 한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제가 대표 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기에 다들 정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인사과로 향했고 얼마 전 진행되었던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재우? 네, 혹시 면접에서 떨어진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말하기 곤란해요. 그런데 안재우 이 사람은 이력서 통과도 못했는데요. 보니까 이력서 자격 조건 미달이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데 물어봐요? 아니에요. 그럼 가볼게요. 저는 다시 로비로 내려가 봤는데 그 사이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니 누가 부른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전 남친은 본인 엄마를 잡아 끌면서 빨리 가자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서로 일단 가야 한다는 말에 두 사람이 쓸쓸히 회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뒤따라 나가서는 저기요! 쥐야! 너 이리 와. 네가 손 썼지? 우리 아들이 이 회사 못 들어가게 손 쓴 거 아니야? 그거 범죄 아니야? 응? 손을 쓰긴 뭘 써요. 재우는 자격 조건 미달로 이력서가 아예 통과도 못했다고 하던데 면접도 안 봐놓고 이렇게 회사 와서 행패 부리는 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누가 회사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요? 이건 일부러 와서 제 입장 곤란하게 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지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막무가내로 오셔서 어쩔 수 없었어. 말리려고 쫓아왔다가 일만 더 크게 벌린 것 같다. 넌 잘 다니던 직장은 어쩌고 여기에 지원한 거야? 여기 회사 다니면 그래도 너랑 다시 어떻게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라고? 어떻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여기 다니면 우연이라도 너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네가 여기서 근무하는 건 정말 몰랐어. 진짜야. 다른 회사 취직한 줄 알았다고. 이유가 뭐든 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난 아직 너한테 마음이 남아있는데 네가 그렇게 끝이라고 하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그날 네가 날 무시했다고 하면서 엄마가 보란 듯이 그 회사 입사하는 모습 보여주라고 하고 그러셔가지고 이력서 한번 내본 거였어. 재우야, 제발. 우리 더 이상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지만 이런 추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파혼 통보를 받기 전에는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꾸려나갈지 상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한 결혼 생활이 될 뻔했네요. 저는 현재 아빠 회사에서 여전히 일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단번에 승진을 하고 대표직을 차지하고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가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승진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미혼인 분이 계시다면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꼭 보시고 결혼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